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쌤입니다. 네. 오늘 이제 1시간 예정되어 있으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요 화면이 아이패드예요. 저는 아이패드를 평생 한 번도 써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강의에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개월 전에 이 아이패드를 사서 익혔어요. 저도 처음 하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이런 기기를 또 활용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때 이런 아이패드라는 이 기계를 통해서 더 제가 설명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새로운 배움에 대해서는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할 수 있는 게 이제 너무나 많은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좀 내가 좀 더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적어도, 예전에는 막 10년, 20년 걸리던 일을 이제는 한 달 만에도 해낼 수가 있어요. 그죠? 어, 그런 방법들은 이제 제가 조만간에 알려드릴 건데, 그러기 전에 내가 좀 더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바꾸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우리 인간은 잘 안 바뀐다고 합니다. 보통 한 15살 이후에는 우리 인간은 안 바뀐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의식적인 노력을 꾸준히 해가면, 지금 내가 만약에 점수로 따진다면 10점짜리라고 하면 100점으로도 올릴 수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예전에 유튜브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 오마에 가니치가 이 난문케답이라는 책에 중간에 보면 한 페이지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바꾸는 방법이 세 개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시간을 달리 쓰는 것, 또 사는 곳을 바꾸는 것,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렇게 안 바뀌는 사람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오마이 기니치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과학자들,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했던 분들, 어떻게 우리 인간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책들을 제가 많이 읽었거든요. 그 내용을 종합한 것. 또 저도 여지껏 살면서 제가 실제 경험했던 것들의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를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답은 이제 세 개입니다. 인간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 시간, 사람, 사는 곳을인데요. 일단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 어, 제가 이제 새벽형 인간이 되고 나서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단지 새벽에 일어났을 뿐인데 그 생산성이라고 하죠. 업무 능력, 또 일의 양과 질이 2배 이상 높아졌어요. 왜냐하면요. 이 새벽은 나의 영혼과 만나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카톡도 안 오고 전화도 안 오고 그죠? 나를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게 되면 이전에는 한 100이라는 생산성을 만들었다고 하면 200 이상의 생산성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영혼이 가장 맑은 시간. 이때가 이제 새벽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새벽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거 하나만 바꿔도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생산성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 책들 보면 뭐 새벽형 인간부터 해서 뭐 미라클 모닝 이런 책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새벽은 시간의密도가 다릅니다. 경험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새벽 시간을 활용하지 않는 분들은 이 새벽형 인간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습관을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66일 정도면 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66일만 딱 도전하시면 이 새벽형 인간으로 가는 게 가능합니다. 두 번째, 몰입이죠, 몰입. 여러분 이제 몰입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내가 정말 재밌는 걸 할 땐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지루한 거 할 때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몰입을 할 때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10배, 100배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죠? 몰입.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그 벼락치기 공부해 봤잖아요. 시험 하루 전에 아니면 시험 1시간 전에. 그때는 막 하루 걸려서 했던 것들이 막 1시간 만에 다 공부가 되죠. 이 벼락치기 공부할 때는 우리가 초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평소에 노력하시면, 남들 10시간에 일할 걸 1시간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몰입.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책 하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인생을 바꾸는 자기 혁명, 몰입.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하루에 아주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뭐 30분에서 2시간 정도는 몰입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몰입하는 그 시간이 거의 하루의 일을 전부 다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저는 이제 새벽 시간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것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가 이제 시간을 20분이나 30분으로 딱 세팅해 놓으면 한 5분 쉬고 다시 또 20분 집중하고. 그래서 집중이 잘 안 되신 분들은 이런 기기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집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택시를 탔어요. 근데 택시 기사님이 손님 어디로 갈까요? 했는데 글쎄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게 굉장히 우스운 소리 같은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나의 목표, 내가 가고자 하는 곳 크게 생각 안 해봤잖아요. 내가 꿈이 뭐지? 내 인생의 목표가 뭐지? 무조건 이제 새벽에 일어나고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집중할 그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몰입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챗GPT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한 달에 책 한 권씩 써내야지. 이것도 이제 하나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몰입할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영역의 강의를 하잖아요. 마케팅, 뭐 블로그 강의도 하고 유튜브 강의도 하고 물론 이제 부동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런 인공지능 관련 강의도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1년이든 2년이든 그 방향을 세우는 거죠. 나는 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책을 쓰는 전문가가 될 거야. 라는 그 방향. 그래서 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제 성과를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두 달 내에 강의를 할 건데 그걸 보시고 나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영역을 한번 도전해 볼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꾸준하게 달려가시면 책도 낼 수 있고요. 또 준 전문가가 돼서 타인들 앞에서 강의할 수 있는 능력도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림. 이 책을 읽어보시지 않았으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나오죠. 작게 나오는데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것. 15시가 바로 이제 끈기의 힘이라는 거죠. 열정적 끈기의 힘. 포기하지 않고 쭉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무엇인가를 정말 몰입해서 고3 수험생처럼 우리 성년이 돼서 1년 동안 한번 해보신 게 있나요? 1년도 아닌 6개월 정도만 꾸준히 한다고 하면 뭐든지 다 가능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무슨 수준 높은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가르칠 수 있는 단계는 한 6개월에서 1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읽었던 책에서 나온 게 있어요. 성공의 2단계. 첫 번째, 목표를 세운다. 두 번째, 될 때까지 한다. 너무나 당연하고 진부한 얘기 같지만 이게 딱 맞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못하는 거죠. 왜?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없는 거죠. 그러니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또, 될 때까지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꾸준히 해야 되는데 착심상일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성공하신 분들은 이렇게 삶의 목표를 세우고 될 때까지 6개월, 1년을 꾸준히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성공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죠? 이렇게 한번 작은 성공을 해보면, 그 다음에 무언가를 도전할 때 목표를 세우고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잘 쓰는 거, 새벽 시간, 또 몰입, 그리고 집중, 그리고 그립. 네. 이 뭐라 했죠? 네. 열정적 끈기의 힘입니다. 계속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의 나이대가 이제 40대, 50대, 많게는 60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예전에 그 명지대학교 교수님이죠. 최진석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거의 한 퇴직할 때까지 이 삶을 보면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통해서 틀을 만들죠.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부모님이 다 정해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그때는 규율이 더 많아요. 바른 생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돼. 이걸 반드시 해야 돼. 이게 바람직한 거야. 아, 우리 그 바른 생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면 내내 이렇게 더 강한 틀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군대 가면, 남자들이 군대 가면 더 강하죠.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면, 진짜 거기 월급을 받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거기서는,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 이제 남자든 여자든,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살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더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더 연세가 드시면 부모님을 위해서도 내가 일정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어찌 보면 죽는 그날까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부모, 학교, 군대, 조직, 사회, 직장,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요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제 평생을 해야 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해야 하는 것. 왼쪽에 보면 이거죠. 항상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을, 강요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바른 생활도 있었지만 바람직한 것을 하면서 살기를 우리 이제 강요받았죠. 또 좋은 것. 우리가 이제 평생 살아온 게 이제 이거죠. 그런데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 보세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 좋아하는 것. 이 왼쪽하고 오른쪽이 뭐가 다르죠? 이 왼쪽은 내가 완전히 배제되고 타인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야. 그런데 이 오른쪽은 온전히 나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적어도 우리가 이제 50대 이후에는,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50대에도 100세 시대에 50년을 다 사는데 그 하나한 모든 과정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가는 게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앞에 보시면 이 그릿이라는 책 있잖아요. 열정적 끈기의 힘,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것. 이렇게 내가 열정적 끈기의 힘이 생기려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것을 하면 저절로 이렇게 되죠. 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 50대 정도 되면 이제는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에 여기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 좋은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 이렇게 살면 행복해져요. 근데 지금 50대까지는 이렇게 살기가 참 힘든데 적어도 이제 내가 직장을 퇴직할 때쯤 되면 자녀들도 다 컸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쪽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돈이 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바라는 거, 좋아하는 것을 돈벌이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는 것을 바꿔봅니다. 내가 좀 더 멋진 미래의 나를 만들려고 하면 사는 것을 이제 바꾸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맹모 삼천지교라고 있잖아요. 음, 그 맹자 어머니가 이 맹자를 좋은 환경에서 기르기 위해서 이사를 자주 갔었죠. 그래서 한 번은 사는 곳이 장의사가 사는 곳 옆이었어요. 그래서 이 맹자가 그 장의사가 하는 것을 흉내를 내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또 이제 이사를 갔죠.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그곳은 이제 생선 가게 옆이었죠. 그래서 맹자가 어렸을 때 생선 사려 하면서 생선 가게 주인 흉내를 내는 거예요. 또 깜짝 놀라서 이사를 갔고 결국 여기 보면 서당 옆으로 가자꾸나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맹자가 서당에서 글이 있는 거를 이제 따라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맹자가 된 거죠. 이건 뭘 보여주냐면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환경이. 어, 우리 인간은요, 내가 가장 많이 만나는 5명의 합이 미래의 뇌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걸 이제 100% 동의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어디서 경험을 했냐면,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지만, 예전에 제가 도참 모임을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입니다. 한 15년도 더 됐어요. 그때는 제가 고시원에 살 때인데, 굉장히 부정적이고,
삶의 의욕도 없고 그렇게 살아갔던 저인데 제가 여지껏 만났던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열정적이고 도전적이고 문제보다는 해결책을 생각하고 또 미래에 대한 분명한 꿈이 있고 그래서 이분들하고 얘기하면 온전히 이런 테두리 내에서 얘기를 하게 돼요. 제가 그분들하고 거의 1년을 섞여 살면서 저도 그분들처럼 삶의 도전적으로 바뀌고 긍정적으로 바뀌고 또 목표 지향적으로 바뀌고 또 문제보다는 해결책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5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바로 이제 환경이죠. 나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이제 책입니다. 책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멋진 분들, 또 스승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이런 분이 없다면 책을 가까이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시간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사는 것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제가 다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첫 번째, 낯선 곳으로의 여행. 자, 이거는요, 우리가 익숙한 공간, 그리고 익숙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우리의 생각은 항상 비슷한 생각 패턴으로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처럼 혼자서, 그죠? 혼자서, 이거 반대죠? 사람이, 여러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혼자서 익숙한 공간이 아닌 낯선 공간으로 가는 거. 그래서 여행을 가는 거죠.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이렇게 환경이 바뀌게 되면 나의 생각도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일어나는 생각들이 굉장히 좋은 생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도 가끔 혼자만의 여행을 즐기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거의 99%는 제가 이렇게 혼자 여행을 갔을 때 그 낯선 곳에서 그동안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그 아이디어,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알기 때문에 여행을 갈 때는 반드시 이제 메모지하고 볼펜을 들고 다닙니다. 여행 한 2박 3일 다녀오면 그냥 아이디어가 수백 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꼭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가는 여행 말고 혼자서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가보시면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속에서 깨달음도 얻게 될 겁니다. 또 좋은 아이디어도 발견하게 될 거고요. 이거 꼭 한번 추천드려요. 이건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내 책상 정리.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좀 뭐 적절한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카페 가면 잘 정리되고 불빛도 좋고 분위기도 좋은 카페에 가면 그런 데서 책을 읽으면 잘 읽히겠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져서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있는 이 책상도 제가 좋아하는 환경으로 꾸며놓고 또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에도 제 책상이 있는데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책상 정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책을 읽고 싶잖아요. 이 정도 되면.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내 의지가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구축해 놓고 나면 요새 한번 책 읽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만의 책상에는 좀 좋은 거 갖다 놓으시고요. 또 이렇게 꼽도 꼽아놓고 의자도 아주 편한 거 아끼지 말고 좋은 거 사서 이것만 만들어 놓는 것만으로도 책을 하루에 10분 읽고 2시간, 3시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5성급 호텔에서 커피 한 잔. 우리가 이제 좋은 곳을 경험해 봐야만 내가 저걸 꼭 이루겠어라는 이제 강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제가 예전에 60평대 아파트를 봤어요. 맨날 20평대 빌라 이런 데 살다가. 그런데 60평대 아파트를 봤는데, 와, 정말 꿈만 같은 거예요. 저런 데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돈은 뭐 쓸 만큼만 있으면 돼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아니야. 돈을 좀 많이 벌자. 저런 데서 한번 살아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제 5성급 호텔에 가보면, 뭐, 커피 한 잔에 3만 원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서 이제 한번 마셔보는 거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수준 있는 분들이 와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5성급 호텔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를
지금 이제 허세처럼 오는데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벌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5석급 호텔 가서 한번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주변도 둘러보고 하시면 그래, 좀 더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이제 저절로 생긴다는 거죠. 꼭 성공하고 싶다. 이런 마음.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얘기하냐면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사는 곳을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네, 마지막으로 새벽 시장. 저는 굉장히 제가 권태에 빠지고 또 매너리즘에 빠지고 뭔가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는 새벽 시장에 가요. 우리의 그 감정은 전염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 새벽 시간에 가보면 여기서 이거 일하시는 자영업자분들 정말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넘치거든요. 저는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가끔은 이런 새벽 시장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또 슬럼프가 빠졌을 때 새벽 시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인간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시간 말씀드렸어요.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새벽 시간 이용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몰입. 어떻게 몰입하냐에 대해서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몰입에 들어가면 정말 예전에는 한 달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루 만에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거든요.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집중, 선택과 집중이죠.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립, 열정적 끈기의 힘. 그리고 사는 곳을 바꾸는 거죠. 제가 아까 요 말씀 드렸어요. 내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5명이 미래의 나라고. 그만큼 이제 환경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그거 말고도 낯선 곳으로 여행, 또 내 책상을 정리하는 거, 또 5성급 호텔에서 커피 한 잔 마셔보는 거, 또 새벽 시장에서 삶의 에너지를 한번 받아보는 거. 자, 이렇게 사는 곳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입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천사고, 여기는 악마예요. 저도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백하면, 예전에 악마로 살다가 이게 천사로 바뀌는 경우. 이것도 이제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학교에 부반장이 있었거든요. 우리 학급에 부반장이. 그런데 이 부반장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착할 수 있을까? 저렇게 선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이 친구는 솔선수범을 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 이제 학교에서 청소할 때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 청소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그 싫어하는 것을 먼저 해요. 뭘 바라는 게 아니라 대신에 내가 하면 우리 반 친구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합니다. 그게 하루가 아니라 1년 내내 그랬어요. 이 친구의 또 놀라운 점은 저희 때만 해도 이게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니까 굉장히 가난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반에 도시락을 못 싸우지 못하는 친구들이 한 3명에서 4명 꼭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집에 이렇게 부유한 편이 아닌데도 도시락을 보통 한 3개 정도씩 싸와요. 왜 그럴까요? 도시락을 싸우지 못한 친구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자, 그러면 다른 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반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같이 먹으면 굉장히 사춘기고 예민할 텐데, 창피하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친구가 도시락을 싸우지 못한 친구들을 몰래 불러서 가서 학교 뒷산화에서 같이 모여서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배려심이 높아요. 뭐, 이거 말고도 이 친구의 그 착함을 나열하면 한두 것도 없어요. 저는 그게 중학교 1학년 때 그 친구를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렇게 착할 수가 있을까? 저게 가능한가? 저 친구 뭐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그 친구는 천사였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힘은 굉장히 약했거든요.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키도 작았어요. 근데 그 중학교 때 보면 그 뒤에서 노는 그 흔히 말하는 일진들 있잖아요. 근데 그들도 이 아이는 절대 건드리지 못했었어요. 너무 착하고 너무 선하고 천사 같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저는 같은 나이고 반 친구지만 정말 선생님보다도 더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존경스럽기 때문에. 근데 다 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천사였죠. 자, 그리고 2학년을 올라가면서 반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부반장이 이 친구는 다른 반으로 가고 저도 다른 반으로 가죠. 근데 이제 우리 학급이 바뀌게 되면 또 2학년 올라가면 그 반에서 새로운 친구 만나서 막 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친구를 거의 잊고 지냈어요.
또 그렇게 친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 때 6개월 만에 이 친구를 보게 됩니다. 저희 사는 동네의 그 버스 정류장에 약간 그 버스의 뒤편으로 골목이 있는데, 조그만 골목이 있는데, 좀 동네 질환 좋은 애들이 항상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길이 있으면 이렇게 조그만 이제 골목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와가지고 지나가는 학생을 불러가지고 이제 흔히 이제 삥을 뜯는 거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하고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 질 나쁜 애들이 애들을 불러서 돈을 뺏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제 눈에 굉장히 낯익은 아이였던 거죠. 그런데 머리를 노랗게 물을 들이고 있어요. 여름방학이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못하지만 방학 때는 이렇게 길러서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있는데 얼굴은 분명히 제가 봤던 이 부반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 봤나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도 역시 보게 되죠. 이제 나중에 한 거지만 이 친구가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우리 이제 항상 보면 이 반에 보면 뒤쪽에 그 노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반장 이 친구가 그 뒤에서 노는 아이들을 착하게 교화시키겠다고 해서 이 친구들하고 놀게 돼요. 왜냐면 일단 친해져야 이 친구들을 교화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롤라장도 가고 카페도 가고 심지어는 술도 마시게 돼요. 그리고 담배도 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쾌락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친구가 이 악마들을 천사로 바꾸려고 하다가 본인이 반대로 천사가 악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2학년 2학기 때 학교에서 아주 큰 폭행 사고를 해서 결국 중학교 졸업도 못하고 2학년 2학기 때 잘렸어요. 한 번. 이렇게 우리 이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제 인생 스토리 아시겠지만 저도 살면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제가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날린 경험도 있었고 또 반대로 좋은 분들을 만나서 제가 굉장히 좋은 길로 빠르게 갈 수 있었던 그런 기회도 있었어요. 결국은 제가 잘 된 것도 또 잘 못된 것도 또 좋은 영향을 받은 것도 또 나쁜 영향을 받은 것도 더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요, 이제 스피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꼭 한번 다녀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를 언제 다녔냐면 예전에 한 18년 됐나 봐요. 제가 41살 그때니까 그때 이제 사당역에 제가 이제 그때 왜 여기를 다녔냐면 삶의 의욕도 없고 제가 이제 막 쪽방 고시원에 살 때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우연히 제가 그 고시원에 같이 있는 분이 이 스피치 모임을 매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왜 나가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랬더니 여기 나가면 막 기운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속눈썹 치고 나를 한번 딱 가보자. 그래서 매주 일요일 아침 7시에 시작을 합니다. 7시부터 보통 한 8시에서 8시 반까지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 이제 한 명씩 나와서 자기 소개를 해요. 간단하게. 그리고 한 3분 정도 주제 발표를 해요. 뭐 하고 싶은 얘기들을. 그러면 나올 때부터 막 박수를 쳐주고 또 말을 더럽게 못해도 이분들이 말을 잘했다고 막 응원을 해줍니다. 뭐냐면 여기는 다 저희 같이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응원을 해주는 이제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스피치 훈련을 해요. 한 명씩 나와서 5분 동안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러면 막 박수를 쳐줍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1년을 다니다 보니 자신감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고 실제로 말도 잘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스피치 모임이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제 인생에 굉장히 힘든 시기에 이 공간에서 모두 다 저를 응원해주고 또 열정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여기만 갔다 오면 그 힘으로 일주일을 버텨낼 수 있었어요. 제가 고시원 쪽방에 살았을 때인데 그 스피치 모임. 제가 그랬잖아요. 내 주변에 5명의 가장 만나는 5명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겁니다. 자, 그리고 독서 모임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기 다니고 나서 좀 더 이제는 의욕을 넘어서 좀 많은 지식을 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독서 모임을 나가게 됐어요.
그전에는 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던 제가 이 독서 모임을 나가면서 많은 것들을 바뀌게 돼요. 이 독서 모임에 오셨던 분들은 다른 모임하고 좀 달라요. 굉장히 사람들이 차분하고 또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지식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독서 모임을 한 2년 정도 다니면서 저도 이분들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책을 읽고 서로의 이제 생각을 발표를 하는데 그때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구나. 이분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이때 알 수 있었어요. 또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이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긍정적이에요. 삶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책에 다 좋은 내용들만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독서 모임을 통해서 지적인 수준도 높여갈 수 있었고, 삶도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또 여기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혼자 살 때인데,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취미 생활이 없다면 독서 모임에 나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이제 독서 모임이 있을 텐데, 나의 결이 맞는 데가 있다면 꼭 한번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멘토가 있는 것. 저는 이제 강의를 참 많이 들으러 다녔는데, 제가 듣고 싶은 강의가 있으면, 돈이 좀 부담은 되지만 꼭 들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그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지만 그분으로 더 받게 되는 인사이트가 있잖아요. 삶에 대한 통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배움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곳에 어떤 좋은 스승이 있다면 그냥 강사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겠죠. 꼭 찾아가서 배우시라는 거죠. 그분의 인사이트를. 저는 이제 지금도 많은 인사이트를 또 배움을 얻기 위해서 이제 배움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이제 소형 신축이라는 걸 하잖아요. 소형 신축 개발. 제가 예전에 공인중개 사업을 했을 때 이 신축 개발 강의를 듣게 됐어요. 이것도 벌써 한 15년 전, 14년? 그 정도 됐네요. 그때 이제 그분이 강사분이었는데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했지만 인성이 참 좋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또 이런 이제 인문학적인 얘기부터 돈을 어떻게 버는지에 대한 또 왜 벌어야 되는지,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이분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 부동산의 어떤 투자 습관도. 그래서, 이런 좋은 멘토 한 분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수소문을 하더라도 찾아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분만 만난다고 하면 내 삶을 많이 바꿀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제 교육 그 사이트에 보면 많은 강사들이 있는데 그 강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거의 예외가 없어요. 좋은 멘토를 만나봅니다. 그죠? 좋은 멘토를 만나서 그분을 따라 하다 보니 그분처럼 이제 강사가 되고 전문가가 될 수 있던 거죠. 그래서 좋은 멘토가 있는 곳이라면 꼭 찾아가서 배움을 전수받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책이에요. 책. 우리가 이제 이런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없다면, 또 내가 이런 독서 모임에 나갈 형편이 안 된다면, 또 아직은 이런 스피치 모임에 용기가 없어 못 나간다고 하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또 원하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독서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제가 돈을 버는 일을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겠지만 책 읽는 거를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책이거든요. 저도 이런 이제 멘토들도 많이 있지만 또 그분들이 잘 안 만나주잖아요. 바쁘니까. 근데 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바꾸는 3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시간. 그래서 가능하면 새벽 시간을 이용하시고 또 몰입. 몰입 관련 책들이 있어요. 몰입을 어떻게 하냐도 우리가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집중. 여기서 집중은 몰입하는 그 집중이 아니라 나의 목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올해 안에 무엇을 하겠어? 무엇을 성취하겠어? 이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그 귀한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어디에 몰입할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몰입해서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이걸 꾸준히 가야 되잖아요. 제 그리 열정적 끈기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IQ, 재능, 환경이 있는 거. 그래서 요거만 여러분들이 실천을 한다고 해도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안 했었을 뿐이죠. 그렇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새벽에 일어나서
몰입해서 될 때까지 꾸준히 하면 다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 당연한 걸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 분명한 목표 지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도 오늘 뭐 하지? 일어나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시간, 이제 사는 곳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낯선 곳으로 예, 이거 안 해보셨을 텐데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가셔야 돼요. 친한 사람과 같이 가게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매번 갔던 곳 말고 낯선 곳으로 여행을 혼자 가게 되면 그 바뀐 환경에서 정말 내가 기존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패턴들의 생각들을 엄청나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요,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됐을 뿐이죠. 그런데 낯선 곳으로 혼자 여행을 가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이것저것 들어와 있던 것들이 조합이 돼서 좋은 인사이트를 내뱉어 준다. 그 다음에 이제 5성급 호텔에서 커피 한 잔. 제가 고시원에 살 때 실제로 했던 겁니다. 매주는 못 갔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갔었어요. 몇 끼 식사를 커피 한 잔으로 먹을 정도로 저한테는 부담스러운 거였지만 여기 가서 제가 다짐을 많이 하고 왔어요. 나도 이제 여기를 이제 밥 먹듯이 올 수 있을 만큼 성공하리라.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매번 했었죠. 그리고 이제 새벽 시장 가서 사람들의 그 열정을 전수받는 거. 자, 여기 이제 질문 내온 거 간단하게 답변 드릴게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거 정리하는 프로그램이 뭔가요?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여기 보시면 요거거든요. 크롬 브라우저 옆에 있는 거. 요겁니다. 제가 클릭을 하면, 그죠? 프리폼이라는 겁니다. 프리폼. 그래서 이거는 뭐 글이나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동영상도 넣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부터 해서 텍스트, 이미지. 그래서 뭔가 내가 스스로 아이디어 정리하는 데도 너무나 좋고요. 또 저처럼 이렇게 발표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이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은 몇 시에 일어나나요? 저는 보통 이제 4시에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1시간 정도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강아지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이제 회사에 오면 한 5시 반 정도 돼요. 이게 제 새벽 루틴인데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오면 명상도 하고 차도 마시고 좋은 음악도 들으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배움을 합니다. 독서. 네. 여기 이제 독서 모임은 언제 하나요? 네, 요거 질문 나왔으니까 여기 독서 따로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공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제 독서 모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선물도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요. 이 혼자 한다는 게 힘들어요.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그랬죠. 66일. 이거 제 얘기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66일 동안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습관이 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죠? 매일 5시에 일어나는 게 엄청나게 고문인데, 한 60일, 70일 정도를 꾸준히 하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죠. 제가 그래요. 지금 그냥 정말 놀랍게도 거의 한 2, 3분 정도의 오차로 4시 되면 눈이 확 떠져요. 참 놀랐습니다, 그게. 그냥 몸이 자동화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독서 모임 참여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죠? 또, 이분 감사하게도 제 책을 이제 필사를 하신다고 하네요. 네. 제가 이 책은, 보통 다른 책들은 한 달, 1년 정도 노력해서 쓰는데 이 책은 한 3, 4년 정도에 제 영혼을 갈아 넣어서 쓴 가장 애정이 가는 책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얘기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여기 이제 그 독서혁명 모임, 여기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잠은 몇 시에 자나요? 네. 보통 이제 10시에 잡니다. 그럼 10시에 자서 4시에 자면 6시간 자는 거잖아요. 좀 부족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낮에 한 2, 30분 정도 쪽잠을 자요. 그럼 이제 피로가 회복이 됩니다. 이제 이건 제 얘기 아니라 보통 그 낮에 쪽잠 한 20분이 밤에 1시간 내지 2시간의 수면 효과가 있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6시간 자면 좀 피곤하잖아요. 근데 낮에 이제 밥 먹고 나면 좀 노곤할 때 한 20분 정도 쪽잠을 자면 피로 회복이 바로 회복이 되고 또 그 위에는 졸리지도 않고 굉장히 그 또렷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족한 부분은 이제 낮에 쪽잠으로 해결합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사람. 이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왜? 내가 가장 많이 만나는 5명의 평균이 미래의 내가 돼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지금보다 더 잘 되고 싶다고 하면
지금 내가 가장 많이 만나는 5명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가 되니까. 저는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들이 결국은 다 사람들의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했었어요. 공인중개 사무실을. 그런데 이때는 이제 제가 만나시는 분들이 다 인근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하고 얘기하는데 뭐 전월세 아파트 뭐 이런 이제 중개 수준 얘기하면서 뭐 요번에 흑자가 나니 적자가 나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우연히 그 디벨로퍼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이죠. 건축. 이런 분들의 모임을 나갔어요. 자, 이분들은 땅을 사서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만나서 얘기를 하면 이분들하고 좀 많이 달랐어요. 이분들은 뭐 한 달에 몇백을 버는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한 달에 몇 억을 버는 얘기를 해요.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한 달에 어떻게 억을 벌어. 근데 여기서는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럼 어떤 땅을 살까? 어떻게 지을까? 어떻게 매각을 할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항상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한 달에 1억을 벌까? 2억을 벌까? 이런 궁리, 이런 고민, 이런 또 해법들을 하루 종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기 있다 보니까 이 방법들을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방법을 알게 되고 또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만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그래서 저는 스피치 모임도 한번 나가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스피치 이거 배워서 어디다 쓰게라고 하는데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말을 해요. 타인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 말고도 1대1로 하는 것도 스피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스피치를 좀 배우고 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분 말이 좀 멋있는데? 뭔가 설득력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비즈니스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웅변하고 말고요. 이제 스피치 학원입니다. 요즘 스피치 학원은 다양해요. 뭐 아나운서가 되는 가정도 있고 아니면 강사가 되는 가정의 스피치 모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데 나가시면 한 2달 다니시면 분명히 그런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저 사람 좀 달라졌는데 말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데 멋있는데 설득력이 있는데 이런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할 때는 플러스가 되고 인간관계에서는 굉장히 매력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해요. 어, 꼭 한번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제 실제로 좋아지려고 하면 뭐 몇 년이 걸리는 것들도 있는데 이 스피치는요, 한두 달만 해도 확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본업이 있을 때 하고 싶은 것, 바라는 것을 돈으로까지 연결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죠? 이건 이제 간단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바라는 것을 돈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그죠? 요 얘기 잠깐 먼저 할게요. 중요한 얘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또 좋아하는 것. 이걸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돈으로 버냐라고 하는데, 이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어떤 분은 음식을 잘해서 음식하는 것을 올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여행을 좋아해서 본인 여행한 것을 유튜브에 올리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타 치는 걸 좋아해서 자기 기타 치는 것을 유튜브에 올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 본 것을 또 요약해서 올리는 분도 있고, 또 저처럼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책 읽은 걸 정리해서 올리는 분도 있죠. 북튜버라고 하죠. 네.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바라는 거, 좋아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돈이 만들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유튜브든 블로그든 인스타든 페북이든 이런데 내가 경험한 것들, 나의 취미 생활들을 글로든, 그죠? 글이든, 영상이든 올리게 되면, 당장은 아니지만 이게 누적이 되면 이게 돈으로 바뀌는 시점이 와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강력한 건 글하고 말이에요, 말. 글을 잘 쓰는 분도 많은 영향을 갖고, 세상을 지배를 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말 잘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글 잘 쓰는 분들은 블로그도 하고, 책도 쓰고. 그래서 그들의 그런 영향력으로 어,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돈으로 바꾸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출력을 해야 돼요. 무엇으로? 글과 말로. 글은 뭐 블로그나 책으로. 말은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아니면
이게 이제 더 발전이 되면 강의나 세미나나 이렇게 이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바라는 거, 좋아하는 것을 내 머릿속에 또 내 노트 속에 담아두는 게 아니라 돈으로 만들려고 하면 출력을 해야 돼요. 출력. 글과 말로. 블로그로, 유튜브로. 다양한 이제 출력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쓴 글이나 영상을 보고 많은 곳에서 연락이 오고 광고주도 오고 그런다는 거죠. 네, 유튜브 수익이 예전 같지 않던데, 유튜브 수익이 얼마나 되나요? 네. 이건 맞습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졌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예전에 지금 구독자 지금 제가 80만 명이 넘는데, 오히려 제가 40만 명일 때보다 수익이 비슷하거나 적거나 그래요. 이제 그런데 꼭 유튜브 자체 수익 말고요.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면 유튜브 이제 광고 수익이 있잖아요. 이제 구글에서 입금이 됩니다.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수익들이 너무 많죠. 다른 곳에서 강의 요청도 오고요. 세미나 요청도 오고, 내 영상에 보고 이 주제에 대해서 필요한 단체나 조직이나 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출판사에서도 옵니다. 책 쓰자고. 그리고 이제 어떤 곳은 이제 칼럼 요청도 와요. 칼럼도 뭐 큰 돈이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한 달에 한두 개씩 쓰고 많이 쓸 때는 예전에는 뭐 일주일에 한두 개도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뭐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한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받아요. 그죠? 그리고 이 유튜브 말고 이제 광고주 있죠. 저도 이제 가끔 뭐 요즘 거의 안 했는데 작년에 보면 책을 한 두 권 정도를 출판사에서 요청이 와서 소개 요청. 그래서 이제 물론 책 내용이 좋으면 뭐 무료로도 하는데 책 내용도 좋고 뭐 출판사에서 돈도 주니까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외부 광고, 이제 그런 외부 광고들도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어떤 사업이나 장사나 이런 것들 하고 있다고 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내 걸 다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내 서비스나 상품을 홍보하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무제한으로 홍보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내 사업, 내 장사하는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 하시는 분들 꼭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정리 다시 할게요. 사람. 질문 있으면 여기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피치 모임, 그다음에 이제 독서 모임 꼭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힘들다고 하면 지금 제가 존재를 말씀드린 독서혁명 프로젝트 하는데 금액도 참가비가 약간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런 선물도 준비해 놨으니까요. 꼭 한번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강의도 몇 번 하거든요. 그리고 멘토가 있는 거 찾아가는 거. 안 된다면 좋은 책을 만나서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스승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요. 책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 우리 인간이 바뀌지 않지만 바뀌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시간, 그다음에 사는 곳, 그다음에 사람.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연결시킨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분명한 건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올 말까지 아니면 내년까지 무엇을 하겠다. 뭐 유튜버가 되겠다. 북튜버가 되겠다. 아니면 뭐 책을 100권 읽겠다.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산책하는 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멀티태스킹이라 했잖아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해요.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성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멀티태스킹이 없다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오히려 시너지가 내서 훨씬 더 좋아지는 게 있어요. 바로 이제 슈퍼태스킹인데 바로 산책을 하면서 사색하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많은 책들 보면 많은 그 지성인들이 사색을 하면서 산책하면서 사색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새벽 산책을 하면서 또 밤에도 하거든요. 하면서 이제 사색을 하는데 이때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얻게 돼요. 그렇죠? 사색도 좋고 이때 질문도 좋고. 그래서 이 슈퍼태스킹, 우리 인간에게 유일한 슈퍼태스킹이 뭐냐면 산책하면서 사색하는 거.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걸 적은 겁니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산책하면서 사색. 뭐 사색 너무 좀 어려운 편인데
질문? 이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해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지금보다 행복해질 수 있지?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게 되면 이때 이런 질문들이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들 이제 방금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경험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머릿속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조합이 돼서 우리 머릿속으로 딱 하고 아이디어를 이제 내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새벽 시간에 산책하면서 사색을 하게 되면 이런 문득 떠오르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죠.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새벽 시간에 산책하면서 사색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이디어들 찾은 다음에 들어오시면 아직 시간이 좀 남잖아요. 이때 독서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 독서할 마음이 생기도록 내 책상도 가장 좋은 거 아주 깨끗하게 거기에 예쁜 꽃병도 하나 올려놓고 또 조명, 스탠드도 아주 비싼 거 저도 지금 스탠드가 있는데 28만 원짜리예요. 근데 그거는 좀 달라요. 조명만 커도 아주 집중이 돼요. 기분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아주 좋은 만년필, 또 노트, 또 책을 읽을 때 쓰는 그 책 받침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장 좋은 걸로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거기에 앉고 싶어져요. 앉게 되면 읽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독서를 하는데 이런 환경을 미리 구축해 넣으시라는 거죠. 그다음에 모임. 이걸 여기까지 내가 혼자 하는 건데 모임에 나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그죠? 어떤 모임?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내가 만약에 북투버를 하고 싶은데 당장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런 북투버 하는 모임이 있다면 그런 곳에 이제 나간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부동산 경매를 하고 싶다면 그럼 부동산 경매 모임에 나가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이게 뭐였죠? 열정적 끈기의 힘, 재능 환경, IQ를 이기는 거. 그죠? 끈질기게 하는 거. 보통 이제 66일이 습관이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하는데, 이번 이제 독서행은 77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해 간다고 하면, 이런 독서, 새벽 기상, 산책, 사색,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돼서, 당연히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승자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데, 여기 쥐가 세 마리가 있어요. 쥐 같나요? 쥐가 세 마리가 있는데, 요 쥐는 가장 약해요. 요 두 놈이 셉니다. 그래서 맨날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얘는 밥도 못 먹고 맨날 이제 비실비실 합니다. 자, 그런데 얘를 다른 곳에 빼줘요. 그리고 요 약한 놈을 여기 데리고 와서 얘보다 더 약한 애를 여기다 넣어줘요. 근데 처음에 이제 얘가 겁이 나서 못 하다가 한번 슬쩍 건드려 봤는데, 얘가 반응을 안 하네? 그래서 더 세게 건드려 보는 거죠. 이게 나한테 공격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럼 한번 공격해볼까? 이겨버리죠. 그리고 얘를 빼고 다른 쥐를 한 마리 더 놓습니다. 역시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겼죠? 한번 공격을 합니다. 요번에도 이겨. 세 번째 쥐입니다. 이때는 고민 안 하고 바로 공격해서 제압을 해요. 마이클 타이슨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감옥에서 오래 살고 나왔다가 그때 이제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져 있을 텐데, 그래서 시합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 감독이 이런 방법을 썼어요. 마이클 타이슨보다 훨씬 약한 선수하고 두 번 경기를 하게 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승승장구를 했다는 얘기인데,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 번, 세 번 이긴 이 아이를 다시 아까 맨날 얻어터졌던 이 공간으로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얘네들하고 바로 싸워서 이깁니다. 이게 이제 승자 효과인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할 때, 이제 일반인들은, 그래서 북튜브 하시죠? 유튜브 하시죠? 뭔가를 이렇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한 번의 작은 성공 경험을 하게 되면, 이런 새로운 도전이 왔을 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걸 못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하죠. 할 수 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지? 질문이 달라지는 거죠, 자기한테. 그래서 이제 그 힘으로 또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이 되면 이분은 삶의 태도가 나한테 오는 모든 도전이 안 되는 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지라는 이제 질문이 바뀌는 거죠. 제가 만난 분들, 성공하신 분들이 항상 그래요. 그분들은 어떤 새로운 것이 오면 안 된다는 생각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지? 저걸 어떻게 하면 빨리 내가 성과를 낼 수 있지?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이 버릇이 되다 보니 이런 평생 써보지 않았던 아이패드, 또 평생 해보지 않았던 이런 인공지능,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바로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되고,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걸리냐의 이제 문제만 남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실패의 경험도 많고 해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힘들어 하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아주 작은 도전을 하나 해서 작은 성공의 경험, 그죠? 을 갖게 되면 이런 승자 효과로 더 큰 도전들을 해낼 수 있고 굉장히 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 이제 정리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못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시간. 새벽에 일어나시고 그 전에 삶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뭐 대단한 거 아니라도 올해 내가 무엇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어나서 그 몰입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삶의 목표를 정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몰입을 하고 그리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습관이 될 때까지 꾸준히 한다고 하면 이것만 지켜도 삶의 상당 부분을 이전보다는 많이 이뤄내실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는 곳을 바꾸는 것. 낯선 곳으로 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통찰과 또 아이디어를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독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내가 독서한 마음이 들 만큼 아주 좋은 책상, 좋은 메모지, 좋은 볼펜, 좋은 또 조명 이런 것들을 해놓은 것만으로도 이 자리에 앉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집중도 되고 그다음에 5성급 호텔에서 커피 한 잔, 또 새벽 시장에 나가서 이 열정을 한번 점검받는 거. 그다음에 인간, 사람, 스피치 모임 꼭 한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건요, 내가 사는데 평생 무의가 돼요.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기 위한 스피치도 물론 있지만 이걸 배우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말이 좀 달라져요. 상대방이 바로 느낍니다. 그래서 더욱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비즈니스 예전에는 오다를 2개 땄다면 이런 스피치를 통해서 오다를 3개, 4개 딸 수 있는 그런 말주변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독서 모임. 그래서 이거 여건이 안 되신 분들은 이번에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독서면 3기에 한번 참여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멘토가 있는 곳을 자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없다면 책으로 만나시면 돼요. 책으로 내가 원하는 멘토들은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잖아요. 적어도 올해는 여기 이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완전히 바꿀 수는 없더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한번 작은 것을 이뤄내면 아까 제가 승자 효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뭔가 도전하실 때 이게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게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만들 수 있지? 이 질문이 바뀐다는 거죠. 여기 주변 5명이 나의 모습이라고 하셨는데 담임쌤의 5명을 이제 공개해 줄 수 있나요? 이제 이건 뭐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공개할 수 없지만 이제 그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한 매년마다 조금씩 바뀔 때가 있는데 올해는 굉장히 그 긍정적인 사람 있잖아요. 만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만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어떤 분은 항상 긍정적인 모든 상황이나 삶의 태도나 관점이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저도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돼요. 그런 태도로 세상을 또 사람을 대한다는 거죠. 그런 분들하고 적어도 6개월, 1년 같이 지내게 되면 나도 그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그런 좋은 분들, 긍정적인 분들을 제 주변에 많이 두려고 합니다. 멘토는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네. 이게 참 힘들죠, 그죠? 그러려면 멘토를 어떻게 만나냐는 그 질문 이전에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가 먼저 설정이 돼 있어야겠죠? 아니면 인생까지는 아니어도 올해의 목표가 뭔지를 아니면 2, 3년 내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있다면 그런 분야의 멘토를 찾아가는 거죠. 만약 없다면 책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약속한 시간이 넘어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새벽 시간에 나서 산책하면서 산책하는 거, 또 독서와 환경을 바꾸는 거, 이런 모임에 나가는 거, 그리고 이것을 될 때까지 꾸준히 하는 것. 요 패턴을 한다고 하면 많은 것들을 이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제가 챗GPT, 인공지능 말씀드렸는데 앞서서 못 들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쓸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조만간에 시연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유튜브를 그동안 못 하셨던 분들도, 어, 이제는 내가 카메라가 없어도, 편집 툴이 없어도, 그런 거 알 수 없어도, 그냥 인공지능을 통해서, 무제한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글을 못 써? 그럼 블로그도 그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만 내가 습득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한 일주일에서 한 보름 정도면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음에는 더 좋은 강의로 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로 찾아뵐게요. 그때는 이제 아마 인공지능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